이런 AI 기술들은 실제로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머신러닝이 일반인들한테는 러닝머신인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러닝머신, 머신러닝 이런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거 있는데,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학습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런 데이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형 데이터,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정형 데이터는 이런 거죠. 아주 깔끔하게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다 값을 넣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기 힘든 것들이죠. 그리고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큰 것들, 그리고 연속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이미지 또는 생체 신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추천하는 형태로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이런 알고리즘 개발된 거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형태로 머신러닝은 작동을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어떤 사물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꽃을 보여주고 이거는 꽃이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슈퍼바이저가 상대방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이 대부분 지도학습 방식이죠. 비지도학습은 이런 겁니다. 꽃이라고 하는 거를 딴 사람한테 안 배우더라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게 꽃이다 라고 하는 걸 학습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산나물을 채취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미리 이런 나물은 맛있는 거 어디에 서식하고, 이거는 어느 시기에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공부한 거와, 그런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입에 먹어가면서 어느 동네 갔더니 뭐가 있고 이런 걸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이미 누군가 앞에 경험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이런 걸 처리할 때 효율적인 방식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이런 게 좀 없을 때 스스로 이렇게 패턴을 찾아가면서 분류를 하고 여기에서 유사점을 발견해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학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보다는 비지도학습이 좀 더 확률적으로 맞겠죠.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강화학습은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후에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패턴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죠. 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학습하는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요즘에 말하는 이런 AI 기술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강화학습을 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바둑을 두는 기보에 대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바둑 둔 기보에 대한 수를 계속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최적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패턴 발견하는 방법은 분류가 굉장히 많지만, 큰 항목 카테고리 정리했을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 새 같은 이런 사진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진을 갖다 놓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학습한 사진을 갖고 추론을 하게 하는 거죠. 추론하게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 들이미는 거죠. 강아지, 새, 고양이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를 하나 주는 거죠.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럴 경우에 이제 추론 엔진이 이거는 고양이일 확률이 95%이고요.
개일 확률은 15%, 세일 확률은 2%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해주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용자 피드백에 반영하는 기술이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엔 비지도 학습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 기본적인 거 없이 그냥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스스로 추론하게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딱 제시해서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개인지 고양인지 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이미지는 그런 개 모양하고 비슷한 개념에 가깝다. 또는 이 이미지는 고양이하고 비슷한 이미지에 가깝다. 이런 거를 추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비지도 학습 또는 강화 학습으로 불리는 이런 기술들은 전처리가 아주 필요 없거나 일부 부분 조금 관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신경망 기법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뉴런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떤 신경 체계에서 정보를 다루는 최소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앞에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그 돌기가 있고 전달하는 체계가 있고 뒤에 다른 돌기에 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호를 주면 정기적으로 다음으로 또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아주 단순한 패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뉴런 같은 경우에 연결하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깊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연결 방향이 이렇게 폭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런 기반의 이런 딥러닝 기술들은 폭 아니면 깊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추론하는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때그때 이제 가중치를 줘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아주 큰 데이터 안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추론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를 딥러닝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쭉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낼 수 있는 학습 방식을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 중에 이런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 있는데 페이스북 딥페이스 같은 기술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으면 그 찍은 사진을 갖다가 자동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태깅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깅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와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그를 걸어주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사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얼굴이 누군지를 추론하는 거죠. 추론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럼 같이 찍은 사람은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게 누굴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딥드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형이상학적인 사진을 가지고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AI 화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뭐 초현실파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고 실제로 구글은 이 딥드림을 바탕으로 한 이 전시회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딥드림하고 비슷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음악을 자동으로 작곡하는 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이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에 이제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AI 구현 기술의 소프트웨어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텐서플로우는 이 텐서라는 뜻 자체가 어떤 데이터의 기본 덩어리, 뭐 행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는 데이터에 흘러가는 거죠.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술이고요. 이 텐서플로우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들은 사실 구글이 예전부터 구글의 내부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활용했던 기술들을 가지고 이걸 정제한 다음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술입니다. 텐서플로우는 현재 그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고요. 1.x 버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딥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좀 몇 개 있는데 이 GitHub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현재 텐서플로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 큰 규모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찾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CPU가 아닌 GPU를 활용한 고속의 처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 텐서플로우, 빅데이터 처리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출시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 제조사였던 엔비디아가 이런 빅데이터 추론하는 AI 쪽에 관련된 이런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현 기술은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고 이것들을 그 IoT나 모바일, 엣지 땅과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드웨어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드웨어 방식은 소프트웨어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드웨어 방식은 하드웨어에서 가급적 가벼운 것들은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뭐 제너럴 비전에서 만든 기술이 유명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뉴로모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모픽이 탑재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그 인텔에서 만든 큐리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는 아두이노 101 보드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제너럴 비전이 만든 뉴로모픽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뉴로모픽 기술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아두이노 같은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싼 칩을 활용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를 웬만한 거를 가볍게 처리해 보자라는 거죠. 이 엄청난 그 자원을 투입해서 엄청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AI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앞에서 지능적으로 좀 가벼운 것들만 전처리 해줘도 뒤쪽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기반 AI 기술은 저전력, 그 다음에 저비용, 저사양 장비에서 AI 기술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자. 하드웨어 칩 수준에서. 이런 접근이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비전에서 소개한 AI 기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인텔이나 퀄컴 이런 쪽에 이제 일부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기술에 이런 얼굴을 학습하기 위한 이런 뉴로모픽 유사한 그런 솔루션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 좀 가벼운 전처리 또는 하드웨어 엣지단에 붙어서 어떤 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AI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활용 사례인데요. 그 음성인식 AI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기업들 음성인식 시장에서 아주 빠른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음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비서 기능을 연동시키는 것들인데요. 뭐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